물 대신 마시는 건강차 신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62세 박영수님, 컵 내용만 바꿨어요. 7일 만에 발목 둘레 0.8cm 감소. 밤중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당장 바꿉니다. 연하게 낮에 나눠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7일 뒤 발목이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 컵에 든 건 물인가요? 차인가요? 하루 종일 건강차만 마십니다. 오후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 갑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빵빵합니다. 반지가 안 빠집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일주일을 바꿉니다. 저는 30년간 수분 대사를 연구한 박사 김민규입니다. 임상에서 만난 수백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은 어떤 차를 언제 얼마나 연하게 마실지 7일 루틴을 드립니다. 광고 문구 없습니다. 가정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만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분 관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 원칙을 놓칩니다. 마지막에 나올 세 가지 원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그럼 박영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박영수님은 전형적인 모범생형 생활인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뜹니다. 라디오를 틀고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늘 하던 대로 진하게 우린 보리차를 보온병에 가득 채웁니다. 카페인을 피하고 싶어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십니다.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점심 전엔 옥수수 수염차를 마십니다. 저녁엔 눈 건강에 좋다며 결명자 차까지 추가합니다. 물은 싱거워서 목이 안 넘어가요. 그가 웃으며 한 이 말에는 하루 종일 차로 수분을 채운다는 신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두세 번 들락거립니다. 아침엔 손가락 마디가 빵빵합니다. 반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이에 비해 낮다는 코멘트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의 건강차 리스트는 그의 북마크를 가득 채웁니다. 컵은 점점 더 자주 채워집니다. 몸에 좋은 차라면 많이 마실수록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보리차 3병, 옥수수 수염차 1리터, 결명자 2잔이니까 물은 거의 안 마시네요. 타이머로 기록해 봅니다. 실제 맹물 섭취는 하루 한 컵도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차를 진하게 우리는 습관입니다. 맛은 진합니다. 성분 농도도 높습니다. 카페인은 없지만 이뇨 작용, 전해질 변동, 개인 민감도 같은 변수들이 겹칩니다. 신장과 혈압이 예민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창한 치료 대신 루틴 교체만 제안했습니다. 첫째, 아침 기상 후 300ml 미지근한 맹물. 둘째, 점심 전후엔 연하게 우린 보리차만 허용. 티백 1개로 800에서 1000ml입니다. 셋째, 저녁엔 따뜻한 물에 레몬 한두 조각. 위가 예민하면 생략합니다. 넷째, 옥수수 수염이나 결명자 등 약차는 주 2회에서 3회만. 한 번에 200ml 이내로 제한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색이 아주 옅습니다. 맛이 거의 없습니다. 차를 줄입니다. 물을 늘립니다. 더 정확히는 진하기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 그는 스마트폰으로 발목 둘레를 다시 잽니다. 오후 6시 기준 0.8cm 감소합니다. 밤중료는 평균 한 번으로 줍니다. 아침에 답답한 손가락 붓기도 덜합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물을 마신 것뿐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규칙을 좋아합니다. 수분은 성분 음료가 아니라 용매로 들어갈 때 기본 역할을 합니다. 차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물 대용으로, 그것도 진하게 자주 많이 마시면 어느 순간 개인차의 벽을 만납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카페인은 피했는데도 이유 없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오후 발목 자국이 선명합니다. 밤 중료가 잦습니다. 아침이 둔탁합니다. 물을 싫어해서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해 왔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습관을 가볍게 뒤집어 봅시다. 수치가 좋아질지, 잠이 편해질지, 붓기가 가벼워질지. 정답은 몸이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끝에 알람 5개 템플릿을 고정 댓글로 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신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언어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일주일 충분히 바뀝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과 음료가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오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맛과 냄새 자극이 적습니다. 물 전환 초기 허들을 낮춰줍니다. 수분이 풍부한 저에너지 밀도 식품은 체수분 유지와 포만감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님은 오후 간식을 오이 스틱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짠 과자를 끊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냅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 접시 드십니다. 15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혈압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엔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총 수분 섭취도 함께 관리합니다. 물을 늘리기 어려울 때 오이 한 접시가 컵 한 잔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배입니다. 생과로 드시거나 희석한 배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배는 수분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목 넘김이 편합니다.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일부 관찰 연구에서 수분 많은 과일 섭취가 배뇨 패턴과 체수분 유지에 긍정적 연관을 보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밤중 갈증이 심하던 분이 있습니다. 저녁 식후 소량의 배로 단맛 욕구를 낮춥니다. 100에서 150g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물 섭취를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생과 반개 또는 배즙 1을 물 3 비율로 희석합니다. 150ml 이하로 드십니다.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드십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는 혈당 반응을 확인합니다. 만성신 질환이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면 과량을 피합니다. 달콤함이 필요할 때 희석 원칙을 지키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보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리밥과 연한 보리차를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보리는 정제 탄수화물 대비 섬유소가 많습니다. 포만감을 줍니다. 연하게 우리면 일상용 수분 보충에 무난합니다. 전곡 섭취는 대사 건강지표 개선과 관련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리 베타글루칸은 포만감과 혈당 반응 완화에 기여합니다. 박영수님은 흰밥 100%에서 보리 30% 혼합으로 교체합니다. 그랬더니 점심 이후 간식이나 단차 섭취 욕구가 확 줍니다. 보리밥은 30% 혼합부터 시작합니다. 보리차는 티백 1개로 800에서 1000ml 우립니다. 색이 아주 옅을 때까지 우려줍니다. 보리나 글루텐 민감증이 있으면 피합니다. 진하게 우리면 위부담이나 야간뇨가 늘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보리차의 색과 맛을 30% 옅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레몬워터입니다. 레몬은 향과 산미가 물의 기호도를 높입니다. 맹물 습관을 정착시키는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물 섭취의 향이나 맛을 약하게 더하면 총 수분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생활습관 연구입니다. 물이 싱겁다던 분이 레몬 한두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로 전환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물 섭취가 500ml 이상 늡니다. 레몬 한두 조각을 300ml 따뜻한 물에 띄웁니다. 의식도 역류가 있으면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십니다. 농도는 연하게 합니다. 범랑질 보호를 위해 빨대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 전 30분 간격을 둡니다.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증상에 따라 중단합니다.
오늘 한 잔의 향이 내일의 맹물 한 잔을 쉽게 만들어준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가지 음식과 음료를 활용하시면 물 전환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수분 루틴을 표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 킬로그램에 30ml를 곱습니다. 이 값을 기본선으로 둡니다. 땀이나 운동, 기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500에서 1000ml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1800ml가 기본입니다. 더운 날엔 2300ml까지 늘립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주의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면 의료진과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만성신질환, 신부전, 이뇨제나 혈압약 복용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본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10시 300ml, 낮 12시 300ml, 오후 3시 300ml, 오후 5시 300ml, 저녁 7시 200에서 300ml. 이렇게 5번 나눠서 드십니다. 오늘 당신의 총 목표 밀리리터는 얼마인가요? 알람 5개로 나눠 실천할 준비가 되었나요? 두 번째는 진하기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같은 차라도 우리기 시간과 물의 양에 따라 성분 농도가 2배에서 5배까지 달라집니다. 진한 보리차를 물 대용으로 마시면 밤 중료가 늘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결명자 등 약차 계열은 지속이 아니라 간헐이 원칙입니다. 티백 1개로 800에서 1000ml 우립니다. 60초에서 90초만 우립니다. 재우림은 절대 금지입니다. 색이 진하면 물을 추가해서 희석합니다. 지금 마시는 차를 사진 찍어 색을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뒤 얼마나 옅어졌는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낮에는 허용하되 밤에는 절제합니다. 야간 단연은 수면의 질을 직접 해칩니다. 오후 7시 이후 자극성 음료를 줄이면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취침 전 급음은 역류나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00ml 이상은 피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엔 연한 차도 절제합니다. 따뜻한 물을 권장합니다. 취침 전엔 반잔 이하만 드십니다. 총량은 낮 시간대 70%, 저녁 30%로 배분합니다. 저녁 음료는 따뜻한 물 혹은 아주 연한 차로만 드십니다. 오늘 저녁 컵을 반잔으로 줄여도 불안하지 않도록 낮에 충분히 채우셨나요? 네 번째는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생각하는 겁니다. 짠 음식은 갈증과 체액 저류를 동시에 부릅니다. 수분 관리의 50%는 음료입니다. 나머지 50%는 짠맛 관리입니다. 만성신질환이나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은 과일이나 대체염 사용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십니다. 가정조리는 소금 30% 감량 후 허브나 식초로 풍미를 보완합니다. 오늘 메뉴에서 국물 한 가지만 줄여도 오후 발목 자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 알코올, 당음료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개인차가 큽니다. 알코올이나 당음료는 이뇨와 탈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과잉 칼로리 문제도 있습니다. 수면장애나 고혈압, 부정맥 병력이 있으면 저녁 카페인은 금지합니다. 주류는 주 0회에서 2회 표준잔을 유지합니다. 커피는 오전 한두 잔 이내로 드십니다. 저녁은 디카페인도 가급적 피합니다. 술자리는 물 한 잔을 사이사이에 끼워줍니다. 오늘 저녁 한 잔을 주 1회에서 2회 표준잔으로 바꾸면 일주일 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하게 낮에 나눠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당신의 수분 관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차를 끊자는 게 아닙니다. 물 대용에서 루틴 보조로 역할을 되돌리자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후 붓기가 계속됩니다. 밤 중료가 잦습니다. 아침 손가락 부종이 반복됩니다. 신장 수치가 저하됩니다.
만성 피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7일 만에 발목 둘레가 감소합니다. 야간요가 절반으로 줍니다. 아침 컨디션이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건강차는 많이 마실수록 좋다. 물은 싱거우니 차로 대체해도 된다. 진하게 우려야 효과가 있다. 저녁에도 수분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차는 간헐적으로 연하게 낮 시간대에만 드십니다. 맹물을 기본으로 하루 5번 나눠 마십니다. 색이 옅고 맛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립니다. 저녁 7시 이후엔 따뜻한 물 위주로 드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맹물 300ml를 마시세요. 차도 아니고 레몬워터도 아닌 그냥 물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을 5개 설정하세요.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7시. 각 알람마다 물 300ml씩 마십니다. 고정 댓글에 알람 5개 템플릿과 7일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몸이 대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아침 루틴 5단계를 알려드립니다. 기상 후 첫 30분이 하루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신장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을 위한 맞춤 루틴입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아침 첫 잔을 미지근한 맹물 300ml로 시작해보세요. 오후에 발목, 밤에 화장실, 아침에 손가락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몸은 작은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연하게, 낮에 나눠서. 이 3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질환이나 복용약, 연령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만성신질환, 신부전, 이뇨제나 혈압약 복용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 단순함이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지금 보온병에 연함을 채우고 알람 5개를 설정해 보세요. 지금 컵에 든 건 물인가요? 차인가요? 일주일 후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